지금 우리 문제 풀었던 거 이거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사실. 정답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잘 됩니다. 잘 나오죠. 자, 나이를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보셔야 되는데 바꿔도 잘 나옵니다. 19살은 미성년이 맞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수능 문제라고 해볼게요. 수능 문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보니까 나이가 22살일 때는 첫 번째가 정답이 맞아요. 자, 둘 중 하나가 정답이라 쳤을 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정답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오답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컴퓨터는 이 위쪽이 참인 상황에서 밑에도 맞는지 체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그쵸, 합니다. 왜냐? 이 조건까지는 봐야지 얘를 출력하든 말든 정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실까요?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부터 다 실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실행을 해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이 조금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냐? 앞에다 el이라고 붙이시면 돼요. elif 이렇게. 그러면 그냥 if문을 썼을 때랑 elif를 썼을 때랑 무슨 차이냐? 이렇게 쓰면요, 이제 파이썬도 알게 됩니다. 위에가 참이네? 그러면 아래는 볼 것도 없겠구나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이해되실까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 그냥 단독적인 if문 두 개가 있으면요, 얘도 체크를 해보고 얘도 체크를 해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elif로 하면은 이제부터 파이썬은 이 if문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둘 중 하나만 답이 된다 라는 거예요. 둘 다 출력할 순 없다 라는 거죠.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위에가 참이다? 그러면 아래 요 조건은 보지도 않습니다. 안 봐요. 그냥 얘 출력하고 끝.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나이를 5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if문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그쵸? 여러분 이거 5로 봐야 되죠? 5는 20과 같거나 크다. 틀린 말이죠. 그러면 false가 되면서 여기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조건을 보겠죠?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미성년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수능 문제가 있다 해볼게요. 수능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1번 선택지 이렇게 있고요. 보통 이제 5번까지 있죠. 5번까지 있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정답을 한번 읽어보겠죠? 문제 보고. 근데 1번은 아닌 것 같고, 2번 아닌 것 같고, 3번 아닌 것 같고, 4번 아닌 것 같아요. 4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5번까지 볼 필요 있을까요? 4번이 정답이 확실해요. 이랬을 때 5번까지 볼 필요 없죠. 그쵸? 이걸 고친 게 elif거든요. elif.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4번까지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번까지 한번 쓱 보고 넘어갔는데, elif로 묶으면 뭐다? 4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아예 넘어가 버립니다. 다음 문제로. 수능 문제 빨리빨리 푸는 게 이제 좋잖아요. 자, 근데 1번 체크했는데 얘는 아닌 것 같아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 2, 3, 4번 체크했는데 다 아니에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5번이 정답이죠.
그쵸? 굳이 5번을 유심히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1, 2, 3, 4번 아니네? 그럼 빨리 5번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죠? 그쵸? 근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요, 1번이 아니네 하고 2번이, 자, 지금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입니다. 이 상황에서 1번이 아닌 거 체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알고 있다? 2번이 맞나?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 있을까요? 이럴 필요 없겠죠. 조건이 필요 없겠죠. 어차피 둘 중 하나가 답인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else입니다. else. 이렇게요. 그러니까 1번 답 아니야?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2번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조건이 여러분 elif로 봤을 때 여러분 조건을 달고 싶으면 if나 elif를 다시면 돼요. 근데 조건 없이 나는 무조건 이걸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else를 다시면 되는데 보통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조금 더 어울리는 말로 20살 미만 20살 초과 20살 자, 20살 미만이라고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초과하려고 하려면은 20 안 되죠? 20보다 작다. 자, 그러면 20살 미만 20 20살 초과. 잘 됐죠? 자, 여러분 이게 if문의 완전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많다. 그러면 맨 처음엔 무조건 if문 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else를 먼저 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여기 안 됩니다. 그리고 elif도 먼저 쓰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포문을 여는 건 if문이어야 돼요. if문.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세요. if문으로 시작해서 elif를 붙이던가 아니면 else를 붙이던가 둘 중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만 써도 되고. 근데 잘 보세요. 자, 20살일 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if문을 아무리 많이 써도 결국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좀 뭔가 빈틈없이 수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조건을 안 보는 else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도저도 아닐 때 그냥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형태를 잘 기억하세요. if문. 자, 처음에는 if 쓰고 그 다음 if 뒤에 붙는 게 elif거나 else거나 둘 중 하나. 그리고 elif 뒤에는 else 붙을 수 있고요. 또 다른 elif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if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얘는 또 독립적인 다른 if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쓰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조건을 좀 많이 달고 싶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이 if문 많이 써야겠죠.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근데 끊는 순간 이 if문과 이 if문은 다른 if문이 돼버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if문으로만 쓰면은 얘는 독립적인 if문이 됩니다. 독립적인 if문. 근데 묶어주고 싶다 하시면 elif로 묶어주면 된다 라는 거죠. 얘도 중요한 건 뭐다? 들여쓰기를 무조건 잘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조건문 끝이에요. 뭐 더 없습니다. if문은 요게 끝입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